안녕하세요. 트윈모션 2019 네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재료 및 마감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전 시간까지 이제 모델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종전 시간에 불러드려왔던 스케치업 FBX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매핑을 작업을 하기 전에요. 트윈모션에서 간단한 설정만으로 주변 환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트윈모션으로 작업을 하면서 좀 최적의 이제 방안을 좀 찾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하단 독스에 보시게 되면 나뭇잎 모양이 있습니다. 이 나뭇잎 모양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하시면 자연 요소 탭이 나오는데요. 이 자연 요소 탭에 나머지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뒤에 강의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일단 위치에 가보시게 되면 위치 여기 있는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지도도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월에 보시게 되면은 7월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스크롤바 짝대기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쭉 올리게 되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바꾸셔서 한 9월쯤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9월쯤이 태양 각도가 좀 CG 할 때 조금 정확한 거라고 해야 되나? 조금 디테일한 이쁜 정도의 각도를 나오게 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방위각 있죠? 이 방위각은 스크롤바 쭉 올리셔서요. 태양 위치를 변경해 주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0으로 하게 되면 이쪽이 꺾어진 면이 양쪽 면이 둘 다 하얗게 보여서 되게 입체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방위각을 돌리셔서 좀 서로 대비되게 측면과 측면과 대비되게끔 이렇게 태양 위치를 잡아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체감이 좀 삽니다. 이 상태를 맞춰주시고 나서 매핑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분위기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매테리얼 작업을 시작할 텐데 매테리얼 작업을 할 때에는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 현재 내 모델링에서 면적이 큰 부분부터 매핑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윈모션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과 외부에 있는 매핑 소스를 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개의 폴더가 있는데요.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매테리얼이 있습니다. 이 매테리얼을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가 제공이 되는데요. 저는 면적이 큰 지형부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스크롤바를 쭉 내려주시게 되면 지형 폴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지형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형 탭에 들어오면 도심 요소와 자연 요소가 있는데 도심 요소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쭉 보시게 되면은 바닥, 즉 도심에서 쓰는 바닥 재질의 매핑 소스가 쭉 나열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아스팔트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원하시는 곳에 던져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매핑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인도에 대해서 보도 블럭을 한번 넣어줄 건데 마찬가지로 도심 요소에서 스크롤바 쭉 내려보시게 되면은 인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매핑을 제공을 하는데 저는 보도 블럭을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쭉 당겨서 도로에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쭉 제가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스케일이 되게 작아요. 이 스케일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독스에서 이 스케일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스크롤 주황색 선을 마우스로 선택하고 쭉 올려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 커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 모델링 파일에서 매핑 소스를 너무 작게 매핑을 해와서 그래요. 이럴 때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큐빅으로 매핑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단 독스, 현재 지금 마우스 있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마우스를 클릭하셨을 때 큐빅 UV라고 나옵니다. 오브젝트로부터의 UV라고 되어 있으면은 가끔 이제
뭐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나 아키캐드나 레빗에서 작업했을 때 매핑 소스가 너무 작게끔 불러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큐빅 UV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매핑을 해주게 되면 정상적인 스케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들어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회색이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트윈모션 안에서 컬러를 믹싱시켜서 재료의 컬러감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독스에 보시게 되면 컬러 여기 부분이 있죠. 이 컬러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중간에 팝업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중간에 팝업 창이 너무 크게 가려서 만약 바뀌는 게 보이지가 않으신 분들은 이쪽 위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검은색으로 칠해진 음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음영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쭉 옆으로 당기게 되면요. 옆으로 창이 이동을 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옆으로 이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컬러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색하고 내가 원하는 색하고 이렇게 믹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생동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기존에 좀 사용하는 붉은색 계열의 이제 갈색 톤을 이렇게 믹싱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기존에 제공했던 회색 이미지가 아니라 좀 붉은 색깔의 보도블럭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도블럭이 좀 회전이 되어 있어서 좀 안 맞아요. 이 회전을 바꿔주도록 할 텐데 하단의 스케일 모양 쪽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에 더라는 글씨가 하나 있어요. 이 글씨를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몇 가지의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회전이 있습니다. 이 회전에 있는 스크롤바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쭉 올리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매핑 소스를 각도를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회전시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앞쪽에 우드 재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라이브러리 창에 보면 현재 지금 도심 요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이 상위 폴더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라이브러리 창에 보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거꾸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마우스로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폴더가 상위 폴더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번 더 상위 폴더로 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카테고리에 보면 목재가 있습니다. 목재. 이 목재를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목재 매핑 소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한 세 번째에 있는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우드 재질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앞에다가 던져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트윈모션에서 제공하는 이 우드에는 반사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반사에 대한 강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하단 독스에 보시게 되면 여기 반사율이라고 있죠. 이 스크롤바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 반사율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사율을 조절할 때 좀 팁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반사율 적용되는 게 바로 눈에 보여요. 근데 이거를 정면 위쪽에서 좀 보시게 되면요. 반사가 되는 강도가 조금 티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 차이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반사율 같은 경우에 조절하실 때에는 좀 측면의 작업창을 이동을 하셔서 조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드도 조금 회전이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드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의 스케일에 가셔서 더라고 되어 있는 글씨를 마우스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회전에 있는 부분을 쭉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드 재질을 회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X이동, Y이동이 있는데요. 이 X이동은 뭐냐면 스크롤바를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쭉 올려보시게 되면요.
X축으로 재질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Y축에 있는 스크롤바를 쭉 당겨서 Y축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Y축으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에 있는 X 속도라는 부분에 가셔서 쭉 속도를 올려보시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X축으로 매핑 소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애니메이션 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나무에 맞지는 않지만 좀 응용한다 그러면은 뭐 포토샵에서 글씨만 있는 이미지를 넣어놓고 이 X 속도나 Y 속도를 주시게 되면 움직이는 전광판 같은 효과도 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정상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이 X 속도를 쫙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유리에 대한 재질을 몇 가지 한번 같이 넣어 볼 건데 다시 한번 왼쪽 라이브러리 창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상위 폴더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유리라는 탭을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유리에 대한 여러 가지 매핑 소스를 제공을 해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윈모션에서 제공하는 매핑 소스의 마우스를 오버랩 시키면요. 오른쪽 바로 화면에 미리 보기 창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기존 2016 버전에서 트윈모션 쓰신 분들은 유리에는 옛날에 이제 색깔이 몇 개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했는데 2019나 2018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건 사실이고 좀 더 돌려서 컬러를 적용시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를 쓸 때는요. 저는 거의 첫 번째 걸 많이 씁니다. 첫 번째 걸 드래그 앤 드롭해서 화면에 던져놔 줍니다. 유리에. 그럼 유리에 적용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차이를 드리기 위해서 옆에 유리는 바뀌지 않게끔 세팅을 해왔어요. 지금 제가 유리를 넣었는데 이쪽 전면에 있는 2, 3, 4층에 있는 전면 유리는 한 번에 바뀌는데 왜 밑에 있는 유리는 안 바뀌느냐? 기존에 트윈모션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게 왜 다르게 되어 있냐면 기존 스케치형 모델링에서 이 위쪽에 있는 2, 3, 4층의 유리와 그리고 이쪽 계단실 쪽, 코어 쪽에 있는 유리와 전면 상점에 있는 유리가 서로 매핑의 소스, 즉 RGB 색이나 RGB에 있는 숫자가 1이라도 다르게 되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재질을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묶으시냐면 지금 현재 왼쪽 라이브러리 창에 보시게 되면 유리를 계속 드래그해서 넣으면 넣어져요. 근데 얘를 하나만 수정을 하게 되 하나만 이제 지금 방금 넣은 유리를 수정하게 되면 하나만 수정이 되세요. 지금 조금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나는 같이 유리를 수정을 하고 싶은데 방금 따로는 유리만 이렇게 떨어져서 수정이 된다라는 건데 요걸 한 번에 묶는 방법은 매핑을 다르게 조금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유리를 드래그해서요. 전면 상점에 넣어놨던 유리 한 번 더 드래그 앤 드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유리가 아니라 하단에 있는 여기 지금 크게 보이는 구 모양 요 이미지 맵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주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재질이 서로 모델링에선 다르지만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을 라이브러리에 있는 유리가 아니라 하단 독스에 있는 유리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계단실에 있는 유리에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리 매핑이 됐고요. 유리에다가 이제 투명도 조절하는 방법과 이제 색깔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유리 매핑을 하실 때 사실 이 투명도가 좀 중요한데 투명도를 주실 때 사실 너무 투명하게 하면 이쪽 건물, 즉 내 모델링에서 이 내부의 모델링을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CG를 좀 할 때는 좀 불투명하게 유리 작업을 해요.
그래서 투명도를 너무 투명하지 않게끔 이렇게 위로 스크롤바를 좀 올려주시고요. 컬러를 주기 위해서는 이쪽에 아까 하단 보도 블럭 할 때 제가 믹싱시켰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컬러에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창을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색깔을 마우스로 선택해서요. 원하시는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극단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맞춰주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리를 할 때에는요. 좀 블루, 하늘색 컬러를 주시고 이렇게 암색깔 이쪽 스크롤바를 쭉 내려주시게 되면 밝은 색깔 하늘색으로 맞춰주실 수도 있고 조금 어두운 색깔의 푸른 색깔 톤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컬러를 좀 주시고 나서 암색으로 컬러를 변경해 주시는 게 좀 더 유리를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하고 같이 한번 이쪽 위쪽에 징크 패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라이브러리 창에서 왼쪽 상단으로 돌아가는 화살표 모양을 마우스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보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메탈이라는 부분에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메탈을 들어가 주시게 되면 메탈 재질을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회색 톤, 제일 첫 번째 있는 걸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주게 되면요. 다른 재질하고는 좀 틀리게 각도를 좀 변경했을 때 그 각도 따라서 태양에 반사되는, 태양에 흡수되는 이렇게 메탈 징크 같은 느낌을 주는 매핑 소스도 제공을 하니까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창에서 여러 가지의 매테리얼을 조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트윈모션 내부에 있는 재질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매핑 소스를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적용시켜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스포이드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마우스에 있는 하단 독스에 보시게 되면 스포이드 모양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나서 마우스 모양을 보시게 되면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수정,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매핑 소스를 마우스로 선택하면 하단 독스가 그 재질 상태를 활성화시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다른 곳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른 방금 클릭했던 부분의 재질을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컬러라든지 반사율이라든지 스케일 조정하면 기존에 넣어놨던 재질도 수정,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외부 재질을 들고 올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옥상 바닥을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닥에 매핑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외부 매핑 소스를 들고 오기 위해선 지금 현재 마우스 있는 곳 보시게 되면 컬러 오른쪽 하단에 더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를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세부적인 설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하단 독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목록 중에 텍스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텍스처란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면 위쪽에 하이라키 되는 몇 개의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팝업 창, 매핑 소스를 선택해 줄 수 있는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거나 다운로드 받았던 JPG나 PNG 파일을 선택해주고 오른쪽 하단에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요. 매핑 소스를 불러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조밀해서 보이지가 않는데 스케일 조절하기 위해서 스케일 창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깊숙한 메뉴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상위 메뉴로 가기 위해서는 하단 독스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마우스 있는 위치에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로에서 상위에 있는 경로를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상위 목록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 스케일을 조절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왔던 매핑 소스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재질도 한번 들어와 봤고요. 좀 더 몇 가지 재질을 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쪽 계단실에 있는 부분을 우드로 변경을 할 건데, 왼쪽 라이브러리 창에서 목재를 선택하고 우드를 적용시켜서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매핑 소스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할 때 재료를 묶어버릴 때 반복 학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재료를 묶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우드 재질이 아니라 방금 넣어놨던 하단 독스에 넣어놨던 우드 재질을 드래그 해주셔야지만 재질이 묶입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재료를 병합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컬러가 좀 바닥 재질하고 좀 동일하니까 좀 다르게 해주기 위해서 컬러 믹싱을 살짝 좀 어두운 색으로 붉은 계열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사율도 조금 올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벽돌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벽돌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벽돌도 이렇게 던져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 매핑을 좀 할 건데요. 주변 건물이 지금 하얀색이에요. 근데 조금 투명한 색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유리 재질을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메테리얼에 가셔서 유리 재질을 던져놔 주시고요. 던져 놓으니까 너무 투명하죠? 투명도를 조금 줄여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금속성을 사실 좀 빼주세요. 주변 건물에 사실 금속성이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주변 건물도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마지막으로는요, 모델이 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매핑 소스, 즉 재료 분리가 이루어지는 컨셉이 변경하거나 설계안이 변경됐을 때의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 설계안이 한 번에 픽스가 되면 좋겠지만 픽스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 적용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먼저 스케치업 파일에 가셔서, 자, 이쪽 상점 앞쪽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설계안이 변경돼서 이런 식으로 캐노피가 나왔다는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또 얘를 추출해서 불러와서 새로 매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트윈모션에서는 모델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요, 파일에 다시 한번 익스포트에 3D 모델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저장했던 위치에 보시게 되면은 스케치업 있죠? 여기 FBX. 이 FBX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는데, 현재 지금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덮어쓰기를 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폴더에 변경안이 덮어 써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FBX 추출이 완료가 됐으면 다시 트윈모션으로 돌아가 줍니다. 트윈모션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모델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는데요. 모델 업데이트는 하단 독스에서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 가져오기 탭으로 가주실 수가 있고요. 이 가져오기 탭 오른쪽에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불러왔던 FBX 예제 파일 스케치업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를 딱 올려놓게 되면 위쪽에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 돌아가는 화살표 모양이 있을 겁니다. 이 화살표 모양을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모델의
업데이트된 모델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가 되냐면 나중에 내가 설계안이 변경되거나 또 추후에 뭐 재질을 바꿔주셨을 때, 바꿔야 할 때에는 새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델 관리를 통해서 업데이트로 관리해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